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의 고세희입니다. 올 들어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가격은 74개월째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인마켓에서는 전국의 토지 가격 변동 추이와 함께 단독주택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 공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대화 감정평가법인의 박진규 감정평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토지 가격이 74개월째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6년 이상 상승세가 지속됐다는 뜻인 것 같은데 토지 가격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 전국의 지가 변동률은 2.7% 정도 상승을 해서 2015년 뒤 2.4%에 비해서는 한 0.3% 정도 연간 상승을 한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 11월 이후 74개월 연속으로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의 흐름에서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지가 흐름은 좀 상승 곡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소비자 변동률하고도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소비자 물가 변동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1% 정도 오른 반면에서 지가 상승 한 2.7% 정도 됐기 때문에 좀 격차가 좀 있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예년에 비해서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 같은 경우는 저성장 저물가 기준에서 내려가는 반면에서 지가 변동률은 2009년부터는 한 1% 정도에서 오른 반면에서 2014년부터 한 2% 정도 해서 작년에 한 2.7% 정도 올랐으니까 땅값은 약간의 강세는 좀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2.7% 상승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네네. 지역별로는 어떤가요? 네, 우선은 수도권과 지방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니까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상승세가 좀 강하고, 수도권 중에서는 서울의 지가 변동은 전국 상승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상회하는 부분을 볼 수 있지만 경기도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조금 아래의 기준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국의 지가 변동 중에서 최고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2년 연속해서 제주도를 꼽을 수 있고요. 제주도의 8.33%니까 전국의 지가 변동률 중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세종시, 그 다음에 부산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 좀 개발되고 있는 그런 순을 볼 수 있고, 7대 시도가 전국 평균을 좀 상회하고 있는 부분인데 강원도도 약간 좀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제주 서귀포시의 상승률이 눈에 띄는데요. 네. 국토부의 지가 변동률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변동률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지역과 그 땅값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제주도가 두 군데를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부산 두 군데, 그리고 또 세종시, 이렇게 3개 지방이 좀 차지를 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2공항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신공항이 좀 들어온다는 이유로 서귀포시, 제주시 할 것 없이 높은 상승률을 좀 보였고, 다만 1, 4분기에서 4, 4분기로 좀 가면서 1, 4분기에는 한 3개월 내에 한 3.85%니까 한 달에 1% 이상 상승했던 비해서는 4, 4분기부터는 조금 가격 상승선이 좀 만만해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유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표선면, 성산읍, 나무늪 같은 경우는 1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좀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구자읍, 조천읍, 에어읍 같은 경우에도 한 10% 제주시에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산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송정동, 우동, 중동이 8%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높다고 볼 수 있고, 남구 같은 경우도 뉴스데이 사업 같은 경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가 강합니다.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행복도시 개발이 진척이 되면서 약 한 5%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제주도 2곳, 그리고 부산 2곳, 그리고 세종시 이렇게 해서 5군데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가 변동률 상위 5개 지역이 있으면 하위 5개 지역도 있을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지가가 내려간 지역도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구가 지가가 올랐지만은 경남 거제시하고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조선 경기 불황에 따라서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면서 지가가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간 부분인데요. 장평동 같은 경우는 한 3.39%까지 내려갔다고 하고요. 거제시 같은 경우, 울산 동구도 방어동이나 미포동, 동부동 같은 경우는 1% 정도까지 내려가는 부분이고, 인천 옹진군 같은 경우는 좀 북한하고 좀 경계에 있다 보니까 좀 수요가 적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이 좀 있는 부분이고 목포나 통영 같은 경우에도 좀 뭐 구도심 개발 사업이 좀 진척이 떨어지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통영 같은 경우에도 거제시나 일선 동구와 같이 조선업 때문에 지가가 좀 하락한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땅은 법에서 정한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도 있고 상업 지역도 있는데요. 네. 용도 지역별, 이용 상황별 지가 변동률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용도 지역별 지가 변동을 살펴보면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부분인데 주거 지역이 작년에 아파트 가격이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단독주택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상업 지역 같은 경우도 좀 수익성 부동산 위주로 개발이 되면서 두 번째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 지역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관리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상업 미수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용적률 건폐율에도 다른 관리지역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그다음에 생산 보전관리지역 그런 순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2년 연속 2015년, 2016년 유사한 상승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고 다만 이용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았기 때문에 주거 용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상업 용지, 그 다음에 전답 공장 용지 이런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보통 가격이 오르면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는 법인데요. 지난해 토지 거래량은 어땠습니까? 작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총 한 300만 필지 정도, 299만 5만 필지가 거래됐는데 2015년 대비 한 3% 정도 감소했다고 하지만은 그 정도 수준이면은 예년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거래가 많았던 부분이고요. 지역별로는 강원도, 경기, 충북 등은 좀 증가한 반면에 세종,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순수 토지 거래량을 보면은 세종, 경기, 서울 순으로 좀 증가를 했던 부분이고 대전, 부산 등은 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래 전부터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토지 가격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토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부터 알다시피 한 70% 정도가 좀 임야지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토지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 워낙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땅이나 주택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과거의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전 마련이나 땅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좀 시기적으로 살펴보면은 1970년대에는 개포지구, 고덕지구 등 서울 도심이 좀 개발되고 1980년대 초에는 잠실주가 좀 개발되고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는 분당, 평촌, 일산을 비롯한 일기 신도시가 좀 개발되면서 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던 부분이고 김대중 정부나 참여정부 이후에도 그린벨트 해지를 통해서 택지 개발이 좀 이루어지면서 인근 지역의 수도권 지역의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면서 지가가 일정 부분 빠졌다가 지속적으로 좀 지가가 상승하고 최근에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한 800조 정도 몰리다 보니까 2015년, 2016년 연속으로 해서 저금리 전세난 기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독주택 용지뿐만 아니라 상업 용지 수요도 굉장히 도시 지역으로 많아져서 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던 부분이고 최근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지가 변동 이상으로 단독주택 용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상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예. 땅 하면 떠오르는 게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입니다. 네. 이 토지보상금을 받아서 새로운 땅을 사거나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인지 토지보상금이 얼마나 풀리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지역의 부동산이 들썩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 토지보상금은 얼마나 풀릴 예정입니까? 19조 이상 된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좀 풀리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한 7년 만에 최대 보상금이 좀 풀리는 부분이거든요. 11.3 부동산 대책이 좀 시행되고 나서 주거용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세를 좀 가는 부분에서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는 좀 유입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런 시장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지가가 굉장히 많이 변동한 부분인데 보상자금의 절반 정도가 지금 수도권 시장에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뭐 서울 수서역세권, 제2판교 테크노밸리, 과천 기업형 도시 같은 그리고 또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인기 지역이었던 제주, 강원, 부산에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땅값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토지 보상금으로 인해서 투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어딘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전 질문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계 경제도 좀 불확실하고 한국 경제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은 11.3 부동산 대책으로서 실질적으로 주거용 시장으로는 자금이 크게 많이 이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황금성이 높거나 그리고 또 수요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시장으로 좀 움직이겠지만은 여전히 서울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뭐 그린벨트 해제 지역 같은 수도권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016년 연속해서 제주도가 큰 집가 상승을 보였지만은 아직까지도 땅을 매입을 하시더라도 투자 수익이 나올 정도로 제주도는 여전히 좀 매력적인 지역이고요. 신공항 호재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뭐 최근에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제 절차가 좀 간소화되면서 그린벨트 쪽에 대해서는 수도권 쪽에서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토 수요나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뭐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 집중적으로 좀 개발이 좀 되고 있고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제2영동도로가 개선되면서 지금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뭐 평창 동계올림픽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물론 향은 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투자이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여유 자금을 가지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사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항이나 법정 용도 지역 관련해서 행정적 절차를 잘 검토를 하시고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과거의 토지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지주와의 갈등이 꽤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과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과거에는 사업 시행자 두 곳, 주민지원 한 곳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사업 시행자 한 곳, 그리고 시도지사 한 곳, 그리고 주민지원 한 곳 하거나 아니면은 뭐 지자체가 빠져서 뭐 2개 평균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옛날에는 좀 뭐 갈등이 좀 심했다고 하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협의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3번의 권리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해서 수용 재개를 또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의 재결 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수용 재개를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2개의 새로운 평가사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불복 절차를 가지시면은 이의 재개나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주민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수용 재결로 가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6개월 이상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근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보상 재결 정보 시스템을 새로 도입을 해서 옛날에 수기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이제 전산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획기적인 좀 개선이 이루어져서 그 기간이 굉장히 좀 단축될 거로 보여 하니까 한 건 처리가 되는데 과거에는 평균 한 135일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한 3개월 내로 이렇게 감소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권리 구제도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때 재결 정보 시스템을 확인을 하시면은 자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유자분들께서 이관계인들이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등은 앞으로는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2016 토지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1일이죠. 국토교통부가 2017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를 했는데요. 변동 추이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 표준주택 가격이 왜냐하면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특히 뭐 연립이나 아파트를 제한 호수가 한 400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과표의 재산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전국적으로 한 4.75% 상승을 했습니다. 2016년 4.15%에 비해서는 0.6%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수도권이 4.46%, 광역시가 5.49%,
시군이 한 4.91%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시도별로는 집가 변동률하고 유사하게 제주, 부산, 세종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좀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전, 강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 변동률보다는 좀 낮게 좀 상승이 된 부분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 부지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인근의 단독주택 용지 가격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이나 도심 재개발 사업이 영향을 이루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표준 단독주택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75% 상승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역별 변동 추이에 대해서도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전국적인 상승한 사유를 한번 들어보고 지역별로는 많이 상승한 지역만 좀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건축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 4.7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 제주도는 무려 18%나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에서 한 3배 넘는 경우자니까. 왜냐하면은 제주 제2공항도 들어오지만은 영호도시 주택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단독주택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여러 가지 좀 제주도 현장을 가면서 조사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근데 제주도의 그 수요에 비해서는 단독주택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 18%나 이런 상승을 보였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방을 살펴보면은 부산은 해운대구, 동래구, 남구 같은 경우가 집중적으로 좀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 7.78% 상승을 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도 정부 이전으로 해서 7.2%니까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수도권을 좀 살펴보면은 경기도는 좀 낮습니다. 3%가 안 됩니다. 하니까 이게 전국적인 상승률에 비해서도 조금 낮다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다가구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가격이 좀 형성이 된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가격의 공시 추체와 절차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표준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시장구청장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지금 2월 2일자 기준으로 해서 공시가 됐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토지가격 비준표, 주택가격 비준표를 통해서 주택의 특성, 도로 조건, 형상, 시세, 용도지역 등을 비교를 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의 심의를 통해서 4월 28일 날 공시가 예정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유념하셔가지고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 공시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기준일은 1월 1일 기준이지만 공시일자는 다릅니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이번에 2월 2일 날 공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4월 28일 날 심의해서 4월 30일 날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4월 30일부터 해서 한 1개월 정도 또 이의신청 기간을 가져서 또 그런 권리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의 신청보다 앞선 절차로 의견 청취 과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의견 청취와 이의 신청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의견 청취는 말 그대로 사전적 절차입니다. 사전적 절차이고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표준주택 공급 가격이 공시가 된 이후에서 소유자 및 이강기가 이의 신청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후적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 지금 이의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좀 변동이 있으면 3월 23일 날 재고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총 833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향 요구가 11.6%, 하향 요구가 86.7%니까 이게 과표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좀 가격을 좀 하락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엄밀하게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좀 특성이나 비교를 해서 가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절차가 좀 받아들여져서 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하향 요구가 많은 것들은 좀 재산에 대한 좀 재산세를 좀 적게 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예. 의견 청취와 이의 신청의 차이점을 살펴봤는데요. 표준 단독주택 가격 열람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의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 열람은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시군구청에 가셔서 민원실에 가시면 또 열람을 하실 수 있거든요. 하니까 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본인 주소를 딱 치시면은 표준주택 가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저기 뭐 이 신청이 있으신 분은 국토교통부를 직접 찾아가시거나 시군구를 가시거나 아니면 팩스로 민원 신청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 신청이 가능하니까 요 기간이 있으니까 요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반기 토지시장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2015년, 2016년은 좀 지가 시장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시장보다는 지방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고 지방 중에서도 지금 제주도하고 부산 그리고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 좀 강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금이 좀 변수가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서 최고 보상금인 19조 정도가 풀릴 예정이니까 이 정도 규모면은 그 지가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지표 수준이거든요. 더욱이 그 중에서도 한 12에서 11조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된다고 하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좀 강남권에 집중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교 테크놀 블루 사업이나 아니면은 행복주택 같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토지 시장은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시중에 지금 800조 정도의 유동 자금이 부동 자금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주거용 시장은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11.3 부동산 대책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뭐 주택 청약 조건도 까다로워졌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토지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실 거로 보입니다. 다만 근데 토지가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투자 같은 경우는 좀 신중을 하시고 여유자금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최근에는 뭐 그린벨트 토지 같은 경우에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있지만 기획부동산이 조금 임야 같은 개발되지 않는 땅 같은 경우에도 해서 홍보를 하고 다녀서 마치 개발할 수 있는 땅 같다는 과대 광고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좀 상의를 하시고 또 시도에 방문을 하셔서 해당 공무원들한테 용도 지역에 따른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인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하셔야지 투자의 실패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고요.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 토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내에도 좀 그 흐름을 유지해 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네. 오늘 이슈앤마켓에서는 전국의 토지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화감정평가법인의 박진규 감정평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강남권 8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서울시와의 합동 점검 결과 총 124개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 의뢰 및 조합장 교체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부터 2개월 동안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해왔으며 점검 결과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등으로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